네, 반갑습니다. CM종합건설 BIM 건축기술연구소의 박도윤 연구원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도면 표현 방식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많은 것들을 이 BIM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현 가능하게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런 증강현실 관련된 기술과도 접목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BIM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죠. 이런 기술들은 언젠가 우리에게 도래할 미래의 기술이 아닌 지금 당장 우리가 사용만 하면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바로 현재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한번 주위 건축 설계 사무소를 한번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이 BIM을 설계 계획부터 실시까지 모든 단계에 적용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수는 매우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해가면서 계획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모형을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이 예전부터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예술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작업들이 매우 고된 노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단순하게 BIM이 좋으니까, BIM이 많은 것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설계 단계에서 BIM을 적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설계자분들께서는 BIM을 적용하는 것이 아직은 이르다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하는 듯합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왜 아직까지 이 현실의 BIM 기술을 설계 단계에 적용을 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BIM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년이 다 돼갑니다. 왜 이렇게 적용 자체가 되고 있지 않은지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BIM을 설계 단계부터 제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조금 녹아 있으니까 이 점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BIM을 처음 접했을 당시에 이 BIM 설계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들을 보면 여러 홀로그램과 관련된 장면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정도까진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시공 단계나 유지 관리 단계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BIM 도구로서 BIM 도구를 가지고 설계, 계획이나 설계를 진행을 하는 그런 단계를 BIM 설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이 BIM 설계를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BIM 설계를 하기 전에 그 모든 설계를 기존 방식대로 진행을 다 합니다. 이렇게 설계가 다 진행된 상태에서 이런 BIM 도면으로 전환을 하는 전환 설계를 하죠. 즉, 이 BIM 설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는 전환 설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환 설계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도면이나 시공, 계획적인 부분의 오류들을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그 전환 설계를 해서 만들어진 이 BIM 도면은 우리가 시공 단계나 유지 관리 단계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데이터로서 제공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전환 설계를 보시면 이런 많은 장점들을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추가적인 작업인데요. 우리는 이런 추가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작업 시간과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전환 설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게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존 도면대로, 기존 방식대로 설계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BIM 도면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작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프로젝트들은 주로 맞춤형 서비스 등과 같이 법적 강제성을 띈 프로젝트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는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전환 설계를 과연 할까요? 이렇게 추가적인 작업 시간과 또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말이죠. 물론 이렇게 전환 설계를 진행을 하면 도면 오류, 시공 오류, 계획 오류 이런 오류들을 검토를 해줄 수 있고 기본적인 데이터로서 활용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힘들게 전환 설계를 했지만 이런 오류들을 찾아낼 수가 없고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로서 활용조차 되지 않는다면 바로 이 BIM 도면은 그냥 쓰레기일 뿐입니다. 결국은 설계자나 건축주에게는 이 전환 설계가 리스크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BIM은 정말 장점이 많은 방식입니다. 그건 정말 저도 여기서 확실하게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BIM을 이런 리스크 없이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기존 방식을 하지 않고 모두 BIM 설계 방식대로 설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힘들다면 전환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전환 설계를 하시더라도 초기 계획 단계만 기존 방식으로 설계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환 설계를 의뢰를 하십시오.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많은 작업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런 기술들을 습득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인지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저는 거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추려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과연 BIM만을 이용한 건축 설계가 가능할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BIM만을입니다. 기존 방식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모두 BIM을 이용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제가 설계사무소에 있을 당시 20여 가지의 프로젝트를 직접 BIM으로 모두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연히 여기에 YES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기존의 설계 방식과는 다르게 우리의 그 BIM의 설계 방식은 모든 도면을 연동하고 모든 이 도면을 연동함으로써 하는 통합 설계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하는 방식은 개념은 약간 다르지만 이 BIM 설계 또한 도면의 설계상 아이템은 모두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BIM만으로 설계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기존 방식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두 가지 방식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작업 효율을 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설계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BIM 설계 방식으로 하는 것은 기존보다 훨씬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3D로 모델링을 하는 작업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 라이브러리가 구축이 되어 있고 체계가 잡혀 있으며 또 프로그래밍을 통한 자동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작업 효율은 기존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BIM으로 설계를 하는 방식과 기존 방식으로 하는 설계는 모두 최종적으로 도면화라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이 도면화라는 것은 우리가 설계한 자가 설계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이런 치수나 주석, 레벨 등을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런 도면화도
BIM 설계 도면에서는 자동화가 구축되어 있어 더 빠르게 정확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이 BIM이 더 많이 사용이 돼야 하겠죠. 예상과는 다르게 역시나 기존 설계 방식이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BIM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BIM을 설계 단계에 적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레빗이라는 이 프로그램도 우리가 기타 다른 아래 한글이라든지 파워포인터라든지 또 기존 설계 방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토캐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과 다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BIM 도구 자체는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한두 번만 적용을 하면 충분히 BIM을 구현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속도도 빠르다고 했고 정확하고 또 어렵지 않게 습득이 가능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설계사무소에서 이 BIM으로 적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존 방식에서 BIM 설계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도면의 표현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BIM으로 설계 자체가 힘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도면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설계를 기존의 방식이 아닌 BIM 설계 방식으로 작성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기존 방식의 표현 방식대로 표현을 해 주어야 했죠. 특히 이 중에는 CAD 파일로 바꾸어 주어야 하고요. 그로 인해서 레이어나 선 가중치, 해치, 심볼 등을 우리가 다 바꿔 주어야 합니다. 이런 작업 또한 우리가 자동화를 통한 작업을 통해서 연계를 할 수는 있지만 기술 습득 자체가 어렵고 또 100% 연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제작성을 해야 되고 또 시간 단축이 불가능하겠죠. 결국 두 번 작업인 수동 연동을 통해서 모든 도면을 연동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은 작업을 한다, 그리고 수동 연동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작업하기가 싫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BIM 도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우리는 도면 간 연동과 3차원 이해를 통해서 이런 설계 오류를 감소할 수 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수동 연동을 통해서 두 번 작업을 한다면 이런 설계 오류를 감소시키지 못할 뿐더러 또 다른 새로운 오류들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모든 설계를 BIM 도면으로 작성을 했지만 기존 표현 방식대로 모두 변환을 해줘야 됐으므로 후작업을 해야 했죠. 이런 후작업을 통해서 당연히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우리 BIM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더 많은 작업을 해야만 했고요. 결국 야근과 주말 출근은 밥 먹듯이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 표현 방식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출 것이 아닌 오히려 BIM 도구의 기능 자체에 우리 표현 방식을 맞추면 어떨까라고요. 거기에 대한 허락을 얻고자 저는 도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면이라는 것은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 그리고 허가권자 등의 건축물과 관계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특히나 건축주의 경우에는 비전문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건축주마저도 도면을 보고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도면이 제대로 된 도면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도면은 좌측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기존 표현 방식대로 표현된 구조평면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도면이 BIM 도면입니다. 얼핏 봤을 때 오른쪽의 작업이 더 속도가 느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고 또 3D로 제작이 되었고요.
또 모든 부분에 색상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모두 자동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작업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쪽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이해도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만약 비전문가인 건축주가 도면을 봤을 때 좌측에 있는 도면이 더 이해가 빠를까요? 아니면 실제 모습과 거의 흡사한 오른쪽에 있는 BIM 도면이 이해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오른쪽이 더 빠르겠죠. 저는 여기서 새로운 BIM 도면 표현 방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은 왜 현재 아직까지 BIM을 설계 단계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지만 모든 것은 BIM이 더 낫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문제는 결론이 났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는 바로 도면의 표현 방식에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BIM 도면의 표현 방식은 과연 어떤 방식인지 지금부터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도면 표현 방식은 BIM 기능에 충실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고 BIM 도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키캐드도 있고 레빗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겠죠. 저는 BIM 도구 중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도면 표현 방식을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중심선입니다. 이 중심선이라는 것은 법규에도 명기가 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선입니다. 기존 평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벽체 중심부에 중심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심선은 모든 치수의 기준이 되고 또 모든 면적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죠. 반면에 BIM 도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BIM 도면을 보시면 아까처럼 중심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참고로 여기 위에 위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선이 하나 있죠. 이 선들은 벽체 중심선이 아닌 주열선이니까 그 점 한번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벽체 중심선을 보시면 중심선이 없는데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중심선의 기능이 바로 모든 치수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모든 면적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치수선이 하나 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BIM 도구 내에서 벽체 자체적으로 중심선의 기능을 하는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치수를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면적은 이 중심선, 벽체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벽체 자체적으로 중심선의 기능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굳이 또 중심선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런 상세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벽체 중심선을 또 작성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또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하고 또 자동 연동 자체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선 가중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 가중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존 도면을 보시면 모든 부재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선 가중치와 선 스타일을 달리 적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BIM 도면을 보시면 심지어 모든 선은 가장 얇은 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가운데 보시면은 선이 아예 없는 부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재별로 구분은 이렇게 색상별로 범례로 통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입체적인 부분은 오른쪽의 입체적인 도면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선 가중치 부분, 기존 표현 방식대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선작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역시 또 다른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개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구조 평면도를 보시면 모든 부분에 개구 부분의 심볼로서 월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구조 도면을 봤을 때 실제로 얼마만큼의 높이로 뚫리는지에 대해서 이런 심볼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표기가 또 되어 있지 않고 모든 도면이 연동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불신 때문에 우리는 창호 일람표나 창호 부호도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설계사무소마다 바닥 마감선 기준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골조선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BIM 도면을 한번 보시면 이 도면 하나만으로 개구부의 위치를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존 앞에 보여드렸던 방식처럼 심볼로서 표현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굳이 앞에 큰 BIM 도면만 보고 충분히 우리가 개구 부분의 위치와 사이즈를 알 수가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표현 방식은 매우 많은 표현 방식들 중에 3가지만 뽑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BIM 도면 표현 방식과 기존 설계 표현 방식을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설계 방식에서는 우리가 설계자의 머릿속에 있는 그 건축물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2D 도면으로서 모든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로 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된 도면을 보고 상대방은 그 도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상상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BIM 도면인 경우에는 건축주의 머릿속에 있는 건축물을 단순히 3D로 옮겨놓고 그 3D를 보고 상대방은 바로 상상이 아닌 인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BIM 도면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는 부분들을 다 잘라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좌측에 보이는 기존 방식과 우측에 보이는 BIM 도면 방식은 모두 설계상 아이템을 작성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2D로서 모든 도면에 작성을 해야 하고 오른쪽의 BIM 도면은 3D로 한 번만 작성을 하면 모든 도면에 연동이 되겠죠. 즉 BIM 도면 표현 방식은 심플한 도면 표현 방식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도면 표현 방식을 인정을 하신다면 BIM을 바로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IM 표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이것도 방법이 참 간단하죠. 당장 내일 출근을 하시면 BIM 도구를 구입을 하시고 그냥 파일럿 프로젝트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던 프로젝트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면의 기능이 어렵다, 그 기능이 너무 배우기 초기 단계에 힘들다 하시면 그냥 아는 부분까지만 활용을 해서 표현만 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것이 너무 힘들면 전환 설계를 맡게 돼 초기 단계의 설계만 기존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환 설계를 맡기십시오. 그런데 맡기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컨설팅이나 교육을 통해서 BIM 기술력을 확보를 하십시오. 그렇게만 되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BIM 도면의 효과는 매우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도면을 잘라서 현장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장은 BIM 도면으로 전환 설계를 해서 이렇게 모두 작업자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경험한 바로는 정말 BIM 도면이 훨씬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많은 설계사무소에서 그 도면 표현 방식에 대해서 많은 도면 표현 방식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계 의도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는 뒷발이 떨어져야 되죠. 만약 BIM 도면 표현 방식이 이런 BIM으로 하는 설계 방식이 조금 더 편하고 상대방에게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존 표현 방식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BIM이 설계 단계에 적용이 되려면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심플하게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더 편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도면, 그 문 자체를 표현만 해줄 수 있다면 그대로 표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BIM 건축기술연구소의 박도윤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